여러분 2분기 고용 현황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가 더 나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말입니다. 이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거든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분기 고용실적 응답이 80.6입니다. 80.6. 80.6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1980년에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수치.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게 100이 기준이잖아요. 100이. 일반적으로 이 고용실적 BSI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된 어떤 경기실사지수는요. 항상 90에서 100, 100을 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도 97, 98 보시면 2019년에도 97.6이죠. 이렇게 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고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80.6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1980년 이 조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래 최악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17포인트나 떨어졌어요. 17포인트. 그야말로 코로나19라는 녀석이 우리 한국 경제에다가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첫 번째는요. 이게 경기가 너무 악화됐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 내내 어려웠거든요. 수출 기업이 마이너스 되고요. 6월부터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계속 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코로나19가 한 방을 딱 때리니까요. 이제는 신규 취업도 못해. 게다가 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노인 알바해서 단기 알바 일자리를 굉장히 정부 돈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창궐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모셔서 단기 알바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이 취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 신규 취업자가 지금 뽑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단기 알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떨어지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니까 더 이상 고용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게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 못 만드는 게 첫 번째. 기업이 일자리 못 만드는 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기업들이 이거 정규 공채 바꿨어요. 상시 채용으로. 이게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정규 공채에서 상시 채용으로 바꿨다는 것은요. 이거를 잘 보면요. 덜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시 채용으로 바뀌면 몇 명을 뽑았다. 이게 통계를 잡기가 좀 힘들어요. 뭐 억지로라도 통계를 내놓으라 하면 되는데 통계를 안 내놓겠죠. 그런데요. 이게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에 얼마 뽑았는데 올해 얼마 뽑는 딱 드러납니다. 눈에 딱 드러나요. 그런 일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만큼 대기업들도 덜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과 관련된 경기 전망 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겁니다. 6월에 말입니다. 6월에. 문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좋아져야 될 텐데 앞으로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이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나 7월도 심상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7월도. 지금 7월도 보면요.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73.7이에요. 3개월째 4월, 5월, 6월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73.7이라는 것은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100이 기준인데 73.7이라는 것은 떨어진다는 거. 계속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19는 지금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광주 같은 경우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금 갔잖아요. 벌써. 그만큼요. 2차 어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게다가 내수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74.5예요. 7월입니다. 이게. 예. 수출도 79.2예요. 그런데 재고는 엄청 늘어 107.2입니다. 107.2. 그중에서도 이 재고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요. 더 아파진다는 겁니다. 이 재고가 2009년 3월에 115.2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7월에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 예.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영업자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IMF 외환위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현장은 박살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물론 자기 주변만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지금 고용 수준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보다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길이가 길으면요. 이게 진짜 점차 말려 죽인다. 이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지금 예, 대출금 만기 연장을 해줬잖아요. 이거 다시 더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더 연장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계 기업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요.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아예 안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던가요. 예, 영국처럼 중소기업한테다가 막 몇천만 원씩 안겨주던가요.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버티지 못할 가능성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 실물 경제는 점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